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시장의 이런 모습들, 예, 결국은 대외적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장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의 하락세가 조금 약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26포인트를 빠뜨리면서 결국은 1888선, 즉 2000선마저 깨버리고 1890선마저 깨버리고 내려온 장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98포인트 빠진 577선을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 580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만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두 멘토님들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윤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선윤 멘토님 오시니까 좀 든든합니다. 일단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예, 워낙 또 그 말씀들 잘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꼭꼭 집어내 주시는, 예,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내 주시는 이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김선윤 멘토님, 네. 이제, 참여를 하셨으니까 각오부터 한마디 제가 듣고 이게 가겠습니다. 이제 요런 방송이군요. 이제 예.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낮에 하고 있는데요. 밤에도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종목을 열심히 짚어 드릴 건데, 뭐 수급 좋고 성장성 좋고 거의 뭐 100% 다 분석한 종목 위주로만 드릴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스타일랑은 좀 제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드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나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잘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좋은 수익도 그리고 또 좋은 정보까지 같이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막상막하 투맨쇼에 지금 수익률, 누적 수익률 네. 1위를 기록하고 1위신가요? 예, 예. 이정수 멘토님이 신이지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또 김선윤 멘토가 이제 올드 쪽에 우리 대표주자로 봐야 되고 이제 뉴 쪽에 이제 또 대표주자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대표주자가 금요일 날 예, 대결을 펼친다는 거 요거 흥미진진합니다. 예, 계속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김선윤 멘토 조금 두고요. 자, 우리 이정수 멘토님이 지금 누적 수익률 1위예요. 네네네. 축하합니다.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머리도 좀 세우셨어요. 바짝. 네,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세웠는데. 예, 그걸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넘기시는군요. 자, 이정수 멘토님, 지금 오늘 시장이 급락이 좀 나왔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을 봤을 때, 해외 시장은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보면 지금 박스권의 조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도 다우와 나스닥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을 봤을 때서는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죠. 중국 시장은 이제 주봉을 보면 잠시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월봉 차트에서 보면 이걸 N자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이 목표치가 지금 한 4천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해 종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네들이 죽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4천 정도 열어둔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시장 과연 죽을 것이냐라는 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물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한번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IT들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흔들렸을 때 지금 조금만
아까 예병규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수 지금 1800선, 1860선인가요? 1876선을 바로 밑에 두고 지금 지지를 두고 지금 만약에 월요일 날에 흔들리게 되면 시장의 종목들은 크게 분명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이 죽는 흐름이냐? 여러분들 시장이 죽는 흐름이면요. 테마주들이 꺾이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전에 있었던 중국 관련주들, 철강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그거이기도 한데 그쪽에는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약 관련주들 이런 애들 보면 굉장히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이런 강한 테마들이 있어서는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스권을 뒀을 때에서 오늘은 조정이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예, 건전한 조정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예, 건전한 조정은 또 건전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번만큼 수급을 콕콕 풀어서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 우리 김선윤 멘토님의 오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눈에 들어온 게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 매도세가 상당했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고 있죠. 개인만이 사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자, 선물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외인들의 매도세. 기관은 반대로 뭐 잡아주긴 했지만, 또 코스닥 쪽에서 살펴보자면,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세, 또 외인의 매도세가 나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 들어서 말까지 막 줄어들다가 1월 들어서부터 갑자기 공매도가 확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참 시장이 또 재미없게 흘러가는데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신용잔고가 코스피보다 더 많아졌어요. 네.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이 오늘 4조였는데요. 코스닥은요, 최근에 거의 3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이 시총 기준으로 대비 따져보자면 코스닥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스위스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외 악재 상황이 좋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공매도 터지고 있지. 또 뭐가 되고 있어요? 신용장 코스닥 올라오고 있지. 폭탄을 떠안고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란 말이죠.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죠. 외인의 입장에서 지금 프랑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 재미있게 갈 수도 없는 시장이고 어떻게 이걸 따라가야 되냐. 고민이 많은 시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수급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자, 간밤에 또 이제 다가올 밤에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가 또다시 흔들리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또다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공세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어쩔 수가 없는 개별주 시장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코스닥 쪽에서의 기관들이 손을 놓지 않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부터 지금 가고 있습니까? 춘절 관련주부터 중국 소비 관련주부터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관련주들을 제가 또 오전장에 오후장에 말씀드렸었고 또 다시 어떻게 가벼운 종목 위주로 해서 그래서 시장의 중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급은 계속 코스닥 쪽으로 가능하면 몰릴 가능성이 크고 신용잔고는 더 많이 올라가고 언제 폭탄이 터질까? 언제 이 신용 돌림이 마감을 지을까? 다음 달 중반쯤에 춘절이 마감된다면 그때가 핵심이지 않을까? 당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장은 거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코스닥 쪽으로. 조심은 해야 된다. 수급은 계속 꼬일 것이다. 좋다가도 꼬이는 시장. 한동안 이럴 거니까요. 요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도 좀 잘 지켜보는 게 낫는 시장이 아닌가 해서 수급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까지 좀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조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콕 짚어주셨네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저가 매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죠? 네. 저가 매력이 생겨버렸고,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코스닥에서, 조금 수급이,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이 코스피 쪽으로 옮겨 탈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예. 사실 그 코스피 그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땡기는 건 사실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 마음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마음인데, 지금 그쪽에 있는 종목들 계속 담는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은 무겁기 때문에 계속 이 장세가 폭락장이 아니라 만약 박스권 유지됐을 때에서는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까 코스닥 수급을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코스닥 한 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400억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팔고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더라도 점점점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야 얘네들이 팔고 도망을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팔고 도망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코스닥의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의 종목들의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은 아직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을 때에서 조금 관망하시거나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면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일단 네.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코스피 쪽에. 네. 예,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꼬일 염려는 없겠습니까? 코스닥 쪽에. 자, 이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용 문제죠. 예, 신용 자, 문제. 신용이 코스피보다 많대요. 예. 코스닥이.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신용이 많습니다. 근데 신용 돌리고 돌리다가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흔들리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라는 게? 쏟아져 나오죠. 반대면 그냥 칼같이 쳐버립니다. 그 물량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언제쯤 나올까? 모멘텀거리가 지금 당장에 있는 게 춘절 이슈잖아요. 춘절 이슈. 예.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투매 물량이 나올 것이고 시중 물량 떨어져 나가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확 곤두박치겠죠. 그게 이제 다음 달 한 둘째 주부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코스닥은요 사셔도 제가 볼 때 다음 주가 한계치입니다. 다음 주가 한계치예요. 다음 주 안으로 오르는 종목들 못 담으셨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김선윤 멘토님이 작두를 탔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우려보다는 조금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신용 잔고가 늘어난 것은 이게 리스크 요인은 돼요. 사실상 김선윤 멘토님 그분은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신용 물량이 늘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곰도 돈을 벌 수 있고 황소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욕심 많은 돼지는 이 시장에서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신용 잔고가 바로 욕심 많은 돼지인데요.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서 간략하게 멈추고요. 오늘 이슈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며 조정을 받았던 중국 소비주 주가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등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차기 주도주를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기존 주도주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고평가 부담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눈여겨볼 만한 차기 주도주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국 소비주는 실적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대체할 만한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그 관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억 중국인들의 주머니를 열 차기 소비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잠시 후 중국 신소비주와 잘 나가는 중국 소비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공개됩니다. 예, 춘절이라는 것이 결국은 명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정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구정에 중국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 중국어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요. 꽁시파차입니다. 꽁시파차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중국인들이 알아듣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약간 그 중국인처럼 보이시죠? 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웃고 계시네요. 웃음 안 참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빵빵. 웃어도 됩니까? 예, 웃어도 됩니다.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춘절 때문에 요커들이 지금 몰려온다. 그쵸. 그러면 네. 이제 이 조금 마치 이슈를 보신 듯이 요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해주셨어요. 이슈 먼저 보신 건 아니시죠? 예. 봤습니다. 예, 보셨군요.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낮방송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춘절 관련주에서 추천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예. 너무 잘 알죠, 이쪽 이슈에 대해서. 요즘 봤습니다.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춘절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2월 중순에 이제 춘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 2월부터 춘절 관련주 사면은 꼬인다는 거죠. 원래 항상 이슈가 점차적으로 테마성 이슈들이 원래 이제 한 커다란 이제 원을 가지고 봤을 때 테마들이 이렇게 도는
업종들이 도는데 그 현 시점에서는 중국 춘절 관련주들이 왔어요. 1년 단위로 도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포인트에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 드렸던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밥솥, 뭐 여행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방송에서는 한국콜마를 딱 뽑아드렸죠. 주가가 좀 날아가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봐야 될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실적을 포함한 4분기 실적이 살아있는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도와주는 종목을 춘절 관련주에서 고른다. 그거는 약간 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여행주도 실적이 좋아요.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겠죠. 근데 호텔신라는 아직 숨어져 있는 악재가 있죠. 바로 세금, 부가 악재가 있어요. 15% 연세. 그게 만약에 또 실적으로 이슈가 된다면은 약간 크게 상승하기도 애매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핵심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밥솥이 뭐 리온코치랑 쿠쿠전자 다 좋기도 해요. 밥솥도 좋지만 PM풍력 다 좋지만 화장품주들이 아마 가장 좀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화장품주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 뭐 아모레 관련주들 별의별 종목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 실적에 어느 정도 포함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 4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성장성이 있는. 제가 볼 때 화장품주들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화장품주가 조금 더 이제 오래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이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김수현 씨. 예. 김수현. 그렇죠. 예. 김수현 씨가 김수현 님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김수현 님이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요. 1,000억 벌었답니다. 1,000억. 예. 남자들 적이죠. 예. 저는 적 아닌데. 예. 저는 적이 아닙니다. 예. 자, 저는 적이 아닌데 1,000억 벌었대요. 1,000억을 벌었는데 김수현 씨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중국 관련 중국 사람들이 그전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시각이 좋았는데 더 좋아졌단 말이죠. 하나 뭐 중국 드라마들의 규제가 생기긴 했지만 국내 드라마 규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쪽 화장품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저도 카지노는 아니냐? 카지노도 중국 정책이 엮여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다 털어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 악재 사항이 없단 말이죠. 올라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좀 악재가 될 만한 위험 요소에 있는 것들은 좀 빼버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만 좀 보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냥 과감히 제쳐두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화장품을 제가 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걸차도 김선임 멘토님 화장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순간 오늘 코리아나도 급등이 나오는 거 보면서 화장품주가 다시 주목을 받는 시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임 멘토님도 일단 김수현 씨가 공공의 적은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멘토님이 네. 공공의 적이 아닌 것 같고 이정수 멘토님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김선임 멘토님 피부도 안 좋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정수 멘토님, 네. 자 이제 춘절 오고 네. 있고 네. 여우커들도 몰려오고 있고, 네, 몰려오고 있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중국 신소비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중국이 지금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서요. 네. 중국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질적으로, 네. 양적인 부분에서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그것까지 탑픽으로 좀 잡아주시죠. 네, 질문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와서 예. 일단 뭐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디테일합니다. 네, 디테일하셔가지고. 예. 자, 맞아요. 예전에 중국이 아니죠. 예전에 중국 같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서는 우리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더라. 근데 굉장히 지금 중국 소비 패턴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중에서 지금 거의 43%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소비 패턴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화장품 관련들이 단연 으뜸인데 물론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배우가 아니면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는 이제 그런 여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제 광고
뭐 김수현 씨도 있겠지만 여배우 뭐 광고들에 나왔던 모든 그런 제품들이 다 품절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백화점들 가보시면 면세품 이런 데 가보시면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것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슈가 굉장한데 작년부터 굉장히 있었죠. 원래부터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화장품 부품주들, 그러니까 화장품 부품이 아니겠죠.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순환매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화장품 관련주들 쪽에서 이미 바닥에서 사신 상태에서 고점으로 이미 벌써 수익이 나인 상태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추세가 이탈한다라든지, 추세라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저점과 저점을 두 개를 그으면 추세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일선 이평선이라든지 추세 부분이 깨진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5일선을 타고 지금 다 신고가꼴로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권에서 보유하실 수 있는 전략은 되시는데, 이제 신규적으로 사시기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럼 그 화장품 관련주 말고 그럼 다른 것들을 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밥통이라든지 밥통 관련주, 뭐 쿠쿠, 쿠첸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내수로 쪽 이제 워낙 절상이 되면서 이제 내수 쪽으로 많이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게 이미 중국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내수가 펼쳐지면서 헬스케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뭐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성형. 그러니까 성형 관련주들, 그래서 마크로제뿐만 아니라 이제 리젠, 오늘도 강하게 날아갔던 리젠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간 상태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형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도표로 아마 제가 PPT를 아마 해온 게 있을 텐데,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로 이제 방문하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성형 인구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적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잠재된 그 성장성을 봤을 때서는 여러분들이 그 성형 관련주들, 그런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뭐 인바디가 있고, 뭐 하이로닉이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근데 루트로닉, 내추럴 토텍 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얘들도 많이 올라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건드릴 종목들이 사실은 E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우게 되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그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걸 지금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보면 요코 관심 종목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 네. 이래서 한국 화장품, 원익큐브, 뭐 리젠, 네. 삼성 LNS, 에이블 CNC,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모나미, 동성제약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모나미는 볼펜 회사 아닙니까? 아, 모나미요? 모나미 이제 중국 관련주 쪽에서 이제 사실 모나리자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중국인들이 볼펜 한 자루씩만 사도 모나미는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일단 모나미의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네. 한국 화장품, 머니큐브, 뭐, 리젠, 뭐 이런 것들은 다 화장품, 일부 화장품하고 연관이 있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증모제, 연모제 이런 시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모나미는 여기서 조금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PPT를 잘 준비를 해오셨어요. 일단은 지금 뭐 차기 중국 소비주도 가져오셨고, 요코 관심 종목들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역시 화장품 관련주를 좀 대세로 꼽아주시는 그런 거 맞으시죠? 네, 대세는 맞지만 너무 비싸서. 네. 네, 사기에는 좀 싸게 네. 살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싸게 살 수 있는 관련주는 사실 오늘 이제 한국 화장품 정도가 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싸게 못 사겠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인들이 그들의 제품을 못 믿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춘제를 보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해 전술로 들어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작은 그들의 일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난리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중국 내에서 소비가 지금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 진출해서 성공하였는 여러분들 이 치과 쪽 재료 쪽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중국 진출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한미제약도 중국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제약도 최근에 보면 중국 홈쇼핑 시장에서 진출에 성공을 했고, MPK 미스터 피자도 중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춘제를 보낸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슈는 이쪽으로 몰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들의 실적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두 분의 얘기들이, 일단은 관심을 가지되, 너무 올라있는 종목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종목 쪽에서 해답을 찾자는 게 이정수 멘토님의 의견이고, 올라도 상관없다. 수급적으로 풀어보자. 우리, 김선윤 멘토님의 화장품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상위권 독식하고 있는 분이시죠. 이정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BH 종목을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정재용 멘토의 SM이 26.9%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내비 22.6%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4위와 5위는 이정수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ICD가 21.2%, BH가 16.7%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 1위, 예, 손대상 멘토네요. 아모텍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손대상 멘토의 포트에 지금 아모텍 변함없이 1위를 자리 차고 있는데요. 오늘장 45.9%의 수익률로 여전히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공동 1위가 나왔네요. 그죠? 예. 조민규 멘토가, 예, 이정수 멘토하고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각각 72%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면서 공동 1위고요. 자, 손대상 멘토가 47.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가 나홀로 금메달, 은메달 100%와 41.1%로 유닛 테스트를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멘토님들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예, 우리 멘토님들의 수익률이 정말 월등히 좋습니다. 다른 타 방송을 저도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렇게까지 수익률 좋으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1위가 나오셨죠. 아쉽지만 공동 1위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99.9%, 99%. 네.
99% 예, 그까지 갔다가 야, 거기서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지금 좀 밀렸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네. 강하게 좀 어필 좀 해주시죠. 네. 네, 종목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먼저 시장을 조금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IT가 좀 밀림이 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죽는 흐름이라면 서울 반도체부터 해서 종목들이 죽어 내려갑니다. 지수 선물도 저점이 깨져야지만 종목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릭 아직 강하게 붙어 있죠. 이 얘기는 지금 IT들은 조정이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조정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지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지수 239 그리고 코스피지수 1876인가요? 네, 1876이 깨지면 여러분들 그래도 그때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깨지지 않았을 때에서야 지금의 IT 부품주들은 조정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오늘 ICD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ICD. 자,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자, ICD. 자, ICD는요, 지금 보면, 지금 이거 눌림목 과정이 있거든요. 자, 그 눌림목 과정이 있는데, 자, 예전에 유언컴택을 보면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언컴택도 예전에서 제가 요 위치에서 요거를 종목을 추천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요 정도 올라갔을 때에서 여기서 절반을 팔았어요. 절반을 팔고 나서 나머지를 끝까지 가져간 이유가 이렇게 조정을 견딜 수 있으면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ICD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ICD는요, 지금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호한 조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7,000원 부근을 만약에 이게 조정을 보게 되면 7,000원 부근에서 막 사지 마시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보일 때,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반등이 보일 때, 그때에서 IT 부품주들이 특히 ICD를 기준으로 조정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실 수가 있고,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 이상을 보신다 그러면 이건 보유하셔도 제가 봤을 때서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시장이 240선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서 이거는 계속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239선, 240선이 이탈되면 먼저는 리스크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사신 가격대에서 들어가셨으면 수익권이시죠. 그때에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지지가 됐을 때, 시장이 지지를 했을 때서는 보유하셔도 괜찮더라. 자, ICD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그러면 지금 ICD 같은 경우에 네. 손절가를 조금 높여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손절가를 좀 높여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탈되거나 그 위험할 때서는 네. 방송에 여러분들 자막에 보시면은 그 전략들을 전문가들이 다시 주지 않습니까? 예, 꼭 좀 전략들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전략이 꼭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전략은요, 239선, 240선 이탈되지 않으면 IT들은 다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시그네틱스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 ICD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정 과정에 있는 거고요. 죽으러 내려갈 흐름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ICD도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눌리면 유언컴택처럼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IT들이 매기를 조금 뺏겼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과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죽지 않으면 절대 IT 부품들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자, 멜파스도 마찬가지예요. 멜파스가 조금 이제 매수가 근처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자, 62선 밑에 지지선이 있죠? 그쵸? 근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실리지 않았죠? 이 얘기는 아직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아직 팔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거는 62선 지지 이평이 있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셔도 되고, 마찬가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때, IT 부분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멜파스는 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사시지 마시고 물타기 절대로 안 되시고, 아마 이거는 매수 가격 근처로 다 내려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윌비스 같은 경우는요, 이거 손절선 가격을 제가 1,150원 드렸나요? 자, 윌비스
윌리스도 마찬가지 62선 2평 위에 있고요. 기준연금 시가가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가격으로 1,150원 이탈한 적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팔았지만 그동안 들어온 걸 봤을 때서는 조정으로 보이고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느냐. 자, 마찬가지 거래가 실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가능하시고, 요것을 그냥 보유하시면, 조금 길게 봤을 때 손절이 안 나가면 이건 다시 매수 가격 위로, 그리고 수익권으로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목 교체이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BH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빠진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사실 빠진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멜파스에 비해서 BH가 뭐가 틀리냐면 이 N자 목표치를 한번 9,000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정 과정을 조금 더 깊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에서 한번 이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정고점 한 8,000원까지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네. 매도를 한번 하는 게 낫겠죠. 네,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네. 매도를 한번 하는 네. 게 시청자분들 그 BH 꼭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탑로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을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정수 멘토님의 잘 올라온 종목 중에서 보면 이제 트레일링 스탑의 개념 그게 뭐냐면 이익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치에서 익절을 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손절이 아닌 손절가를 높여서 이익 실현가에서 손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뭐 중국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트레일링 스탑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정수 멘토님께서 아마 장중에라도 이런 건 트레일링 스탑을 해야 되겠다 하면 아마 우리 이정수 멘토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다가 편안하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요. 네. 익절가를 꼭 작가님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선님 멘토님의 차례입니다. 예. 뭐 AS 하실 건 없어요. 오늘. 네, 없죠. 예. AS는 네. 낮방송에서 네.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뭐 소개를 드려야겠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제 히든 카드를 제시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히든 카드 종목. 예. 종목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예, 바로 얘기하고 투자 알겠습니다. 포인트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낮방송에서 얘기 안 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트에는 없는 종목입니다. NHN엔터입니다. 자, NHN엔터 얘기는 정말 지겹도록 제가 떠돌고 다녔죠.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단가가 7만 원대 초중반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먼저 좀 말씀드려보자면 재밌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때입니다. 11월 7일 날 아마 다 아시죠? 저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죠? 11월 7일 날 그 전에 추천드렸으니까 8만 원 아래 추천드렸는데 하한가 갔어요. 이날. 11월 7일 날. 제가 이날 놀러 간 거 아시죠, 여러분? 괌에 갔었어요. 괌에. 괌에 가서 놀고 있는데 하한가 맞았습니다. 괌으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군요. 네.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많이 올라간 이후에 이때부터는 사실 매수 사인을 안 드렸어요. 8만 원 거의 8만 원 위에서는 매수 사인을 잘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1월 달 딱 들어서 이 회사가 미쳤나? 유정을 때립니다. 유상증자를 때립니다. 29%를 때립니다. 심하게 때렸네요. 심하게 때립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폭삭 내려갑니다. 사실 유정을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고 그러면 지금 왜 기회인가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이슈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준호 회장의 보유 주식의 단가가 약 8만 원입니다. 약 8만 원. 왜죠? 이준호 회장이 어떤 회사 사람이었어요? 네이버. 그래서 분할됐잖아요, 회사가. 분할되고 나와서 지분이 굉장히 작았어요. 네이버가 갖고 있던 NHN엔터 주식, NHN엔터가 갖고 있던 네이버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호 회장이 약 1,200억 원치의 NHN엔터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사옵니다. 8만 원 정도의 물량을 받아옵니다.
자, 유상증자 가격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측정해 놓은 것은 79,200원입니다. 나는 죽어도 8만 원 이런 안 살 거야. 이런 심보인 것도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NHN엔터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인데 상장돼 있는 회사 한국사회결제, 웹젠,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파이오링크의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봐도 얘는 여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야 된다. 자, 4분기 실적이 어떤 증권사 적자가 나온다 얘기하지만 그 적자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연결 기준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하게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왜 2월 8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냐. 기준일이 2월 10일이기 때문에 2월 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죠? 유증을 받기 위해선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꼭 300만 원 정도 현금은 필요합니다. 유증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 해서는 다시 어떻게 회사가 달릴 포인트가 많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자, 이준호 회장이 왜 유증을 했냐? 저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사실. 이준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지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6천억 원입니다. 그거 조금만 팔아도 지분 살 수 있어요. 굳이 유상증자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돈 쓰면 돼. 그리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이 몇 퍼센트? 13,000%가 넘어갑니다. 이거 왜 유증하면? 회사 부채 10%도 안 됩니다. 이거 왜 유증하는 겁니까? 똥꼬집입니다. 나는 무조건 8만 원 위에 안 사겠다는 고집인 거죠. NHN터 이준호 회장.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요금 많이 먹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증을 받아야 됩니다. 유증만이 살 길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올라가겠죠. 출시해놓은 여러 가지 게임들, 그리고 전자결제 수집 계열화, 클라우딩 서비스 등등 비롯해서 자회사들의 모습들.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 보셔야 되고. 그러면 2월 며칠? 8일까지는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단 얼마에 사면 최고냐? 그게 가장 핵심이죠. 정말 얼마에 사야 될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이준호 회장보다는 싸게 사보자. 이런 마인드로 최근에 계속 8만 원 아래 사면 얘는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증 전에, 권리락 전에 8만 원 아래 사는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에 사냐? 8만 1,000원 아래 사봅시다. 8만 1,000원 아래.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8만 1,000원 아래서 매수를 들어가시고 제가 목표가를 얼마? 10만 원 잡았습니다. 저 10만 원은 권리락 이후까지 포함해서 목표가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락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몇 프로가 올라야 되냐면 약 40% 이상이 올라야 돼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야지만 10만 원 갑니다. 근데 제가 1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권리락 측정이 되면은 다시 내려갈 건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일단 손절가는 제가 7만 5천 원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월 달에 권리락이 발생하고 나면 제가 단가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엔터를 봤을 때, NH엔터를 봤을 때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핵심적인 이슈. 회사가 자꾸 자회사들을 만듭니다. 야금야금 중국계 회사, 미국계 회사, 국내 기업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다 모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할 일이 뭘까요? 지주사 전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거죠. 지주사 전환. 회사 나눠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주가. 막 올라가겠죠. 네. 길게 보십시오. 짧게 볼 종목 아닙니다. 이슈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 그래서 잘 지켜보십시오. 좀 더 이제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 야금야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얘기 드려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데 얘기가 너무 깁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일단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김선영한테 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른 멘토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단락을 끊어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마치 이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셔서 이게 스토리텔링 방식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선윤 멘토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대기업 회장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뭐 대기업 회장보다 싸게 사면은 그 회사는 무조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이 포인트는 손절가 기억하시면 부분에서 좋겠어요. 잡으면 장땡이 아니고 이 광땡인데요, 그죠? 광땡, 관광땡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하십니다. 자, 일단은, 네. 우리 또 이정수 멘토님의 히든카드, 더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정수 멘토님,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아마 기대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는 이제 RF텍, 크로바이텍, 그리고 이렌텍과 함께 이제 무선 충전 기술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 이제 종목인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종목과는 좀 다르게 아마 수급 부분이 조금 약할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제 재무제표 사항이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이제 부채비를 봤을 때는 이제 위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뽑기도 했지만 자, 요거 보면 지금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수급은 분명히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지금 수급 봤을 때 이렇게 듬성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누군가가 지금 매집 거래량으로 지금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아까 멜파스라든지 그다음에 멜파스는 이제 이격이 많이 좀 좁혀졌는데 아까 시그네틱스라든지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그다음에 IC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격이 좀 벌어졌었죠.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다시 좁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 IT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거든요. 눌림목 과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캠트로닉스는 오늘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이 이격이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정을 지금 안 받고 있었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이평선을 자,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자, 여기서 추세를 한번 벗긴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를 두 번째 벗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벗기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를 더 벗기게 되면 이제서는 강력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세 반전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라는 얘기는 지금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서도 그 유행을 한번 주셨었는데 끝까지 가져가지는 않겠고요. 지금 코스닥 수급이 조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예. 이번에는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한 만 원에서 11,000원. 그러니까 지금 11,000원 정도를 드렸는데 거래량이 실리면 N자 목표치까지 11,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도 타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됐을 때에서 이제 매수 가격은 한 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여기 61선 보이는 이제 62선 자리 8,6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손절선을 갖고 요걸 이제 트레이닝 관점으로 N장 패턴, 혹은 역별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꼭 가져 나왔습니다. 예. 네. 가격 전략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전략 드렸는데요. 목표가 11,000원, 네, 예. 매수 가격은 알겠습니다. 9,000원, 네, 손절 가격 8,6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살짝 놓쳤네요. 예. 매수가 9,000원, 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6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PPT를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PPT를 다 활용을 안 하셨습니다. PPT, 그 유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차트 부분으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김선윤 멘토님의 NHN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왔을 때, 자, 요 유정을 질문을 딱 드리려고 딱 노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 설명을 다 해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요. 유정을 지금 꼭 그러면,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쵸. 월요일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유증을 감안까지 하고 사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유증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보통 유장 증자가 끝난 종목들 주가 잘 갑니다. 정말 잘 가요. 꼭 받으시죠. 유증은 무조건 돈이 되는 거고 팁을 드릴게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팁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 회사의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시비를 받았건, 그 다음에 이렇게 막교 안에서 주식을 갖고 있던 그 단가의 부근에서나 싸게 사면은 그거는 정말 장땡입니다. 갖고 있으면 돈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안 들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유상증자가 하나가 터졌어. 근데 그 회사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꼭 유증을 받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NH엔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단가보다는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8만 원 아래에서 계속 사인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저는 현재 가격대 나쁘지 않다. 그래서 8만 원 1,000원 잡아드렸죠.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시고 유증을 꼭 받기 위해서 몇 퍼센트? 30%. 보유 금액의 30% 정도는 현금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꼭 잊지 마시고 무작정 막 사시면 안 돼요. 현금 놔두시고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한번 꼭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정정을 약간 좀 해드리자면, 지금, 김선진 멘토님의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유증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로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업의 유동성 위기 측면에서 나온 유상증자들은 대다수 장기적 악재를 띠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수 멘토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캠트로닉스, RF텍, 크로바이텍, 뭐 조금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네. 무선 충전 관련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이 결국은 네. 근거리 무선 통신과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무선 충전 기술이라는 게 크게 지금 급속 충전이 나오면서 별 필요가 없는 그런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차량이라든가 네. 이런 데 보면 무선 충전기들이 아예 장착이 돼서 나온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무선 충전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NFC 시장과 연관지어 본다면 캠트로닉스가 NFC 시장하고는 크게 관련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무선 충전 기술로 아까 전에 테마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캠트로닉스는 이제 얇은 유리를, 그러니까 소형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 삼성과 애플을 동시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멘토님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제가 토를 자꾸 못 달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두 분들 고생하셨으니까요. 금요일 밤 붉은 보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